1778년 남미 가이안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종이 함께 어울려 지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두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선 그 누구도 서로를 경계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이곳을 세웠던 지도자는 짐 존스라는 사람이었고, 이 마을은 그의 이름을 따 존스타운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사였고, 그는 늘 모든 이들의 평등을 강조했죠. 그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흑인들과 손을 잡았는데요. 인종차별 반대, 불평등 해소, 빈민구제 등등 그간에 세운 슬로건은 당시 큰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그의 말빨과 카리스마는 엄청났는데요. 그는 순식간에 유명해져 2만 명 이상의 추종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의 종교 이름은 인민사원 순복음 그리스도 교회였죠. 하지만 얼핏 보면 유토피아 같은 이곳에선 얼마 뒤 918명이 하루아침에 집단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자살이었는데요. 이 행복해 보이는 곳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짐 존스는 말이 목사였지 실제로는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비판하며 완전한 평등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했죠. 공산주의 사상을 종교화하니 많은 상처로 마음이 여렸던 사람들은 슬슬 그를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종교에 미쳐버린 이들은 존스를 왕으로 숭배했고 존스는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이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 수리남에서 전용한 목사를 따르는 마약쟁이 신도들과 다를 게 없었죠. 존스는 마을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무장 경비원들에게 그곳을 지키도록 명하는데요. 존스는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신도들을 가두고 괴롭혔죠. 대부분의 신도들은 본인이 착취를 당해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존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죠. 그러나 이 와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존스타운을 극적으로 탈출한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존스타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레오 라이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 내용은 존스타운에서 일어나는 착취들, 특히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써 있었죠. 이를 읽은 레오 라이언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는 결국 카메라맨과 기자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그곳을 취재하러 떠나게 됩니다. 1978년 11월 17일 라이언 취재팀은 존스의 허가 없이 존스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편지 내용과 달리 그곳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영상은 당시 라이언 의원이 존스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Are you happy here? Oh, I should say I am. I've never been any happier in my life. You want to stay? Definitely. 라이언 의원은 결국 자신이 낚였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라이언 팔 위에 몰래 쪽지를 올려놓죠. 내용은 저희를 제발 존스타운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마침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죠. 누군가 몰래 라이언에게 쪽지를 준 사실을 아이가 떠벌렸던 겁니다. 결국 라이언과 존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죠. Someone came and passed me this note. He's the one that I'm just talking about. This is the man that wants to live his son here. 라이언은 탈출 의사를 밝힌 신도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도 한 명이 라이언에게 칼을 휘둘러 버리는데요. 살아남았지만 이곳엔 정말 이상한 뭔가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죠. 라이언과 몇몇 신도들 그리고 카메라맨과 기자들이 돌아갈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존스는 결국 그들에게 총격을 명하고 라이언을 포함한 대부분은 비행기 앞에서 즉사합니다. 한편 자신의 미친 사입이 종교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존스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수많은 신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혁명적 자살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900명이 넘는 신도들은 순순히 그가 타준 청상아리아액을 먹고 즉사하게 되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순하게 9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 276명은 어린이들이었죠. 훗날 조사해보니 신도들은 그냥 유순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각계각층 사람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지능이 극도로 낮아 순수하게 존스를 따르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들은 어쩌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프랑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라는 책을 출판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가치관,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그들은 어쩔 때 동일한 사상을 갖는다는 논리였죠. 여기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은 모두 집단화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모인 그들을 심리적 군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적 군중은 성별, 나이, 직업, 지적 수준, 인종이 같든 다르든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개인이라는 고유의 가치는 집단이라는 군중 심리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집단 정신을 종교화해버리는 것이죠.
영화 조커에서 조커 분장을 하고 맹목적으로 주인공을 따르는 무리들처럼요. 공산주의, 나치즘과 파시즘, 팬심 효과, 페미니즘 등등 나라는 개인에 대한 감각보다 그 집단이 지향하는 것에 종속된 개인을 역사에선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군중 심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존스타운의 수많은 신도들처럼 죽어서까지요. 첫째로 그들은 군중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집단 심리를 갖게 됩니다. 독립적인 개인보다 군중이 되었을 때 모든 걸 다르게 지각하고 행동하죠. 나 혼자 얼핏 했던 생각들을 약간씩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그 사상과 관련된 자극이 더해지면 그 군중 심리는 더 불타오르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소속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군중이라는 집단은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은 무책임하게 굴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혼자만 있다면 억눌렸을 본능을 사회에 대고 표출하기 더 수월하다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발달로 이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이질감은 집단의 동질감에 서서히 녹아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 심리는 전염병처럼 점점 더 퍼지게 되죠.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집단 심리가 생겼다면 그 다음 단계는 더욱 무서운데요. 바로 그 사상에 심취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르봉은 이를 마치 최면에 걸린 척수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의식 상실, 감정과 생각의 일치, 무의식 활동 우세, 최면에 걸린 자아. 이제 개인은 집단이 이끄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와중에 그 사상과 반대되는 입장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기나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개성있던 개인이 군중 심리에 편승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들은 이성보단 감정이나 본능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발견될 시 그들은 충동적이고 난폭하며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들은 그들과 관련된 주제에 엄청난 과민함을 표출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집단 환각은 더 심해지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눈먼 대중보다 더 이해력 없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군중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표로 환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치 사상과 맞든 맞지 않든 일단 군중이 꾸려지면 그들을 지지하죠. 오류투성이라도 그게 다 표가 되니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권력의 힘을 받은 심리적 군중은 마치 본인들이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죠. 나치 독일의 총리였던 괴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렇게 탄생된 대부분의 군중 심리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라 세상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죠.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상은 대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의 영향을 받아 돌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대정신이고 또 다른 것은 인류 역사에서 쌓인 환경과 유전 평판으로 이루어진 본성 그 자체죠. 100만 년 동안 쌓인 본성이 천천히 흐르는 강줄기라면 시대정신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모습을 바꾸는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얼핏 봤을 땐 강줄기보단 파도가 더 눈에 띄기 마련이죠. 그래서 작은 파도가 인간에게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어떻게 치든 그것이 그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던 공산주의자 대빵들이 그 누구보다 평등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무언가 크게 바뀌어 세상이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본능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중 심리는 요동치는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 심리가 인류에게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이성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군중 심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요. 준법 정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태도, 규범을 따르는 것 등등 우리 사회에서 좋게 작용하는 군중 심리는 분명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왔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도 모두 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개인은 언제든 심리적 군중에 의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일시적인 군중 심리에 편승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특정한 심리적 군중에 영향을 받는 상태인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5년 후에도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이념과 사상은 또 다른 파도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 세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